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오후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눈이 아파서 편입니다. 2주 연속 이게 뭐예요? 뭐가 좋아요? 아파. 몸이 아파서에 이어서 시즌2 네. 네.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서 아파서 시리즈. 네, 아파요. 우리 국민들이 아픕니다. 여왕님께서는 몸이 아프시지만 곧 쾌차하셨더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아, 나왔어요? 네네. 며칠 쉬어야 된다며. 아니, 일주일 쉬었어요, 벌써. 일주일 쉬었어요? 일주일 푹 쉬었지, 쉬고. 푹. 어쩐지 나라가 좀 조용하더라. 아니 이거 일주 쉰 게 아니라 정학당한 거 아니야? 일주일 쉬고 돌아오셔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아이들 좀 만나고, 애들 만나서 대통령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야, 그거 저 알고 싶어요. 전 꿈이 대통령. 대통령이 되려면, 아빠를 잘 만나야지. 아빠를 잘 만나야지.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대요. 그래. 진짜 유치했다. 이제 시대 경지로 올라가셨구나. 이제 우주를 움직여. 이제 우주를 관장하시는 거죠. 야.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뭐 태양이 도와주고 목성이 도와주고 뭐 그런 거야? 역하게도 도통하셨나?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방송을 했습니다. 전 신내림을 받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3대1로. 근데 저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서 그게 맞아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맞아. 안 좋은 얘기만.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선거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백미는 네. 미리 가본 유신왕국이었어. 뭐 그런 거. 무려 1시간 반짜리 방송을 만들었는데 폐하가 돼버렸어. 그대로 됐지. 미리 가면 왜 했는 거야? 우리가 왜 했어, 그걸? 지금 상황이 딱 그대로잖아. 그때 얘기한 거 그죠? 그대로예요, 맞아요. 지금. 그때 그대로지. 예. 우리 장난으로 한 건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장난으로 하는 게 하는데. 아니라 이게 사심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그렇죠. 이제 막 뭐 온 관심법이야? 우주가. 온 우주가 간절히 원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렸구나. 들어줬구나, 우리 꿈을. 그리고 이제 선거 당일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대표 방송 보고 있는데. 네. 에이씨. 예? 그걸 뭘 봐요, 뭐. 아이, 뻔한 거. 뭐 이런 게 맞아. 또 욕먹겠구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와, 우리 안상수 아저씨 되게 대단하더라. 저기 뭐지? 땅값이 오른다. 뭐였어요? 바닷길이 열린다? 집값이 오른다? 이거였던가? 구호가? 좋네. 뭐 깔끔하네. 야, 시장님이 직접적이네요. 시장이 아니고, 저기 누구 아니에요. 다른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번에 된 사람. 네. 그 사람이 인천 시장님이셨어요 원래? 인천시장 보온병 안상수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한상. 다른 그러니까 다른 저기가 한상수. 있잖아 지금. 창원 창원가 네. 있다 맞다. 네. 이름이 동일하지만 다른 맞다, 인물. 맞다. 예. 네, 두 명이에요 그 동네. 보온 상수님하고 이분은 뭔 상수? 이분은 그냥 상수. 원래 저기지 파산 상수지. 파산 상수죠. 네, 인천시 거덜내고 국회의원으로 이동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바로 국회를 거덜내려고. 이분이 바로 송도지구. 그러니까 그렇죠. 송도 개발하신 시원하게 분. 말아드셨지. 영종도 개발하신 분. 아이고. 그다음에 또 청라지구 개발하신 분. 청라. 아이고, 뭐 손대는 족족 그냥. 아니 근데 그런 분이 무슨 땅값을 올리고 뭘 어떻게 한다고 손대는 저쪽 땅값은 망하면서. 올라요. 제가 그 동네 땅값만 올라. 제가 그 동네 올라서 살아서 아는데 땅값이 올라. 예. 그냥 쫙 올라. 쫙 오르고 확 내려가요. 다 만들면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다음 거래가 안 돼. 경인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이제 90도로 이제 굴곡이 있어요. 그 서인천 IC에서. 근데 그거를 직선해가지고 청라지구로 뚫겠다. 그 다음에 그 가정 오거리 서인천 IC 그 부분을 차는 위로 안 다니고
지하로만 다니게 한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 파리에 무슨 그런 동네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도시를 개발하는. 아이고 돈이 있어야. 그거 아니에요? 전에 방송에 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거 이제 헐리우드 세트장으로 이용하면 딱 좋다. 맞아요. 디스토피아. 이 청라지구 거기다가 자동차 경주장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또 헐리우드 세트장 만들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테마파크도 좀 만든다고 했어요. 그거 막 다 싱크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좀. 그러니까 맷벌이라 염려 없어. 어벤져스 3는 거기다 찍으면 돼요. 다 때려부셔도 돼. 그거 진짜 때려부셔도 돼. 서울에서는 CG 썼는데 그거 가서 때려부시면 돼요. 그죠? 직접. 직접 그냥 가서 부시면 돼. 좋죠.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예, 강화도 이제 강화 주민이 압도적으로 이게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지고, 왜 어벤져스2도 사실, 뭡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작품이었던. 둥둥섬? 그렇죠. 예, 세빛둥둥섬이 또, 등장해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저 헐리우드 그 연출자, 제작자들이 그거 딱 보고, 야, 이거다. 이런 신기한 물체를 CG 안 쓰고 그대로 영화에 등장시킬 수 있잖아요. 몇 천억짜리 똥이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6천 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영화 찍으려고 한 400억 때려줬잖아 우리가. 전에 한번 욕했어. 맞아요. 무슨 지하철이 이상하다며요? 왜요? 전 영화를 못 봤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이렇게 이제 가로 이렇게 앉잖아. 근데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철이 버스처럼 기차처럼 버스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지하철이다 이러고 장면이 나왔는데 다 그런 지하철인 거야. 진짜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안 찍은 거죠. 네, 세트장에 찍었는데 이 양반들이 왔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고 와서 여기서 로케이션 한 거잖아요. 그럼 지하철 한번 가서 보고 가면 될 걸.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건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블록버스터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마포대교를 막아주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막 제작비를 30억씩 지원해주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근데 그런 차별을 어떻게 몇 초짜리에다가 그렇게. 그거 400억. 400억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발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방콕 이런 데 영화 더 많이 찍어요. 헐리우드 영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상하이 요즘 많이 찍어요. 그죠. 미래 도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막 맨하탄 못지않게. 그럼 그거 보고서 야 상하이 멋있다. 내가 상하이 가봐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 영화를 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저기 홍콩에 왜 성룡 있잖아. 거기 있는 컨벤션 센터 지붕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다고 거기 가보고 싶어 하나? 그러지 않는다고. 에이, 싸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영화 어떤 종류의 영화냐면 로맨스 영화인데. 맞아. 로마의 휴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가보고 싶지. 야, 로마에 가가지고 동전을 던졌더니 공주랑 썸능하네? 냉정과 던지러 가지.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류에 나오는. 시계탑. 그런 건 이제 가고 싶지. 그런 건 이제 데이트하고 싶잖아. 분위기도 이쁘게 찍어주고. 근데 이제 무슨. 풍경이 중요한 곳에서는. 블록버스는 때려 부시는 거잖아. 진짜 실제로 어벤져스는 서울에서 때려 부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파괴하는 도시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돈을 왜 줘? 거기 돈 주고 또 그거 나왔다고 또 가서 열심히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고 구인 기록이 어마어마하다. 95%도만 예매율이. 물론 이제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어벤져스가 인기가 있긴 하지만 한 2주 안 됐죠 지금 일주일 됐나? 좀 넘었지. 열흘 됐겠구나. 네네. 한 일주일. 지난 주말에 보니까 700만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극장에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그래 그것도 문제가 갈등 볼 수가 없어 다른 거를. 맞아요. 극장에 돈 되는 것만 트는 거죠. 한 95% 예매율인 이유가 상영관 95%가 어벤져스예요. 폐하가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서울 나왔는데. 그래 창조 경제인데. 창조 아저씨랑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근데 몸이 아파서 못 가셨는데. 근데 거기서 또 희한한 애국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시는 거 아니야? 어벤져스에서? 그럴 수 있죠. 거기 애국가 나오나? 캡틴 아메리카를 또 대입해서 캡틴 코리아 뭐 이런 걸로. 그 방패에다 태극기 태극 딱 넣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죠. 이번에 5월 3일 날 어린이날 전전날 ITU 선정 국제 전기통신 연합 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정보통신 사회상을 수상하셨어요. 폐하가? 예. 그게 누가 주는 상이에요? IT 뭐가 준대죠. 예.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헌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해서 댓글 때문이구나. 그렇죠. 그러지. 사이버 공격 이런 걸로 그죠. 댓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치. 같이 탄 사람들이 또 공동 수상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아버지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르완다 대통령. 예. 그러니까 르완다가 IT의 모범 국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르완다. 르완다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란히. IT 이거 혹시 강국으로 상 주고 수금하는 그런 단체 아니야 이거?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느낌이 오네요. 예. 예. 그래서 또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세계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통신 재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카를로스. 받았어요. 이분하고 이제 세 명이 이제 공동 수상. 대충 느낌이 온다. 같은 받은 분들을 보니까 몇몇을 보니까. 그래서 상 받는다는 게 어디예요? 이분이. 돈을 주고서라도. 뭘 해서 상 아, 받는다는 우리 폐하 저기 대단한 카이스트 명예 박사야. 그래요? 그럼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저기 뭐 명예 박사니까. 뭐 금일봉하고 이제 이렇게 네, 그런 뭐. 건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갑자기 카이스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닌데, 저는 이분이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셨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지. 아버님께서 예. 이제 대통령이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2세 어떤 정치인으로. 아무래도 정치를 하게 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정신세계나, 어떤 외모를 봐도, 이제 뭐 이렇게 주로 관심 있는 데가 패션이라든지. 그렇지 의상 디자인.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뇌 쪽에서 별로 이렇게 가동을 안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휴식 상태잖아. 이 뇌 기능이. 내가 항상 정학 상태죠. 정학 상태. 제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 문과계열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쪽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체로 공대 쪽 가시는 우리 사춘기 때, 고교 때 공대 쪽 가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 좀 쓰시는 분들. 그렇죠. 수학 잘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인문계 쪽을 가는 사람들 그게 싫은 사람. 수학 싫은 사람. 예, 수학 싫은 사람. 되게 단순해. 딱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우리 폐하를 보면은 수학하고는 상당히 어떤 거리가 좀 있다 그죠? 이런 느낌이 있죠. 관상 자체가 어떤 숫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니 관상도 봐요 이제. 주로 돼요. 이제 멍석 깔라고 그러고 있어. 계산이 필요 없는 집안. 그렇지. 뭘 계산할. 그죠? 뭐 계산 필요한가? 돈은 뭐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돈 누가 쓰라고 했어? 그렇지.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분이어서 우주가 도와주는데. 당연히 전공이 그런 문과 계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대. 그죠? 공대 여자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에서 명예 박사 하기를. 산소 가스 이산화가스. 그치. 가스. 전설의 이산화가스. 그죠? 공대 여자. 산소가스. 예. 그러신 공대 아름이? 아, 공대 여시. 공대 여신. 공대 여신. 공대 여왕. 공대 여왕. 네. 아니, 처하고 이제 그 동문인데, 처가 대단히 부끄러워요. 부부싸움 나도 약점이 딱 있어. 우리 학교 박근혜 있다 이거잖아. 니네 학교 박근혜 있지. 이거 끝나는 거야, 부부싸움이. 하긴 그 학교 우리 학교 서강대교 있어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연고전, 고연전 하면 연고전, 고연전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또 주변에 그죠, 학교들 나온 분들이 그죠. 좀 있기 때문에 고대생들은 난리가 나요. 그거도 연고잖아. 그거 고연전. 쌀데기 없는 거 가지고 집착 들어하더라고. 그다음에 연고전, 고연전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 MB 각각해서 이제 조용하실 때 그 고대 학생들 응원하다가 네. 예, 연대 학생들한테 우린 김연아 있다 하면서 자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연대생들이 우린 MB 없다. 킬 할 말이 없었죠. 저요. 그거 똑같아요. 예, 그 에스모 학교도 폐하 있다 이거 한마디에. 그래갖고 그 동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양반들이 무슨 정치 활동을 잘 안 하는 그 학생 운동도 이렇게 센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가 좀 조용한 데야. 비교적 양반스럽고. 근데 당선되자마자 모여가지고 무슨 서명 운동을 했어. 동문들이하고 무슨 선언 발표를 했어. 예. 근데 그렇게 해야 이거 아니다. 예. 거기에 박홍도 그래 어디 가서 욕 안 얻어먹는 거야. 박홍 총장님도 계시죠. 또 그 나름 또 정봉몰이의 전통과제가 화신. 있어요. 주사파의 창시자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서강대가 원래부터 뭐 이렇게 명문 대학이었다기보다는 S대, 우리 S대. 여왕님도 S대가 예. 서울대인 줄 알겠어. 네. S대. 여왕님이 거기서 공대 여신으로 군림하시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급성장한 창조적으로 거잖아요. 발전한 거지. 네, 여왕님이 계시면서부터 갑자기 학교가 이제 급성장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여왕님을 열심히 또 보필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네. 근데 동문들 대단히 싫어해요. 제가 그건 봤어. 네. 근데 참 희한하대. 그러니까 마사오 가카가 이 학교를 해준 게 없어요. 그거 진짜 희한하더라고. 보통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막 퍼줄 것 같잖아.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물론 재단 자체가 이제 국내 재단이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회 재단이죠. 카톨릭 예수회. 근데 그 하고 많은 학교 중에 왜 거길 가셨을까? 대통령의 무려 그 독재자 대통령의 딸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집이 가까워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강대학교 이제 문과 중심에 대한. S대. 참 진짜들. 좀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뭐 가고 싶어서 저도 부러워가지고. 네, 서모대.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대학로에 그 명륜동에 대학이 많았어요. 그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거기 있었고 지금 뭐 대학 고대도 그 근처고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우리 지만군 같은 경우에는 6살 보내면 되잖아요. 갔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 딸인 우리 근혜패하는 그때 육사는 여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갈 데 없는 거야. 그 데모 안 하는 학교를 보낸 거죠.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대학 가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다 데모하니까. 네. 아니 뭐 데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건 독재자의 딸 그 상대로 싸우고 이제 적인 거잖아요. 저희 박정희 딸이라며 제가 뭐 숭숭숭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힘든 거지. 그래서 좀 비교적 그래 좀 온건한 학교 간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인문계열보다 공대 쪽이 조금 더 그래도 약간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약간 덜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배우는 게 좀 덜 하지. 그렇죠. 교수님들도 뭐 정치적 문제 좀 덜 관심이 있고. 아니 그분이 S대에 왜 가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게 왜 이렇게 진지해졌어? 진지하게 얘기를 카이스트 명예박사를 받으셨다길래. 대체 어떻게 받았나 싶어요. 이게 신뢰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대 출신이시다. 네. 예. 공대 IT. 여신이다. 그러니까 IT 이것도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야. 너무 까지 말자 이거지. 루안다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 이제 폐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척공주도 있고. 선거의 여왕. 그 선거의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천막당사. 차떼기 한번 확 하고 예. 이거 완전 작살 났고 막 당 망가질 판인데 그쵸. 이분은 그냥 천막 한번 여의도에다 싹 깔고 그죠. 그냥 확 살려냈잖아 이 당을.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뒤로는 보면 거의 진 선거가 없어요. 맞아요. 이분이 하여튼 등장만 하면은 그제 네. 뭐 대전은요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래. 아버지도 선거에 진 적이 없어요. 아니 그때는 사실 그게 선거야. 그냥 막 이렇게 선거 그냥 진- 막 쑤셔놓고 막 그런 거지. 진 적이 뭐. 없구나. 뭐 지금도 그런지 어떤 짓을 하든 어쨌건 지진 않는다. 그래, 하여튼 이게 이잖아. 근데 네. 이번에도 없애버려. 야, 이분 참 놀랐구나. 사실 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보궐선거가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유리한 선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세 건이 터졌단 말이야. 너무나도 4월 전국을 중요한. 보면요. 4월 달에 4.19일에 4월 달에 이렇게 어수선했던 적이 없어. 뭐뭐가 터졌지? 난 너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려. 일단 큰 게 세월호가 꽝 터졌잖아. 네. 시행령 가지고 막 유가족들이 뭐 단식이 아니죠. 막 그 청와대로 그죠? 네. 막 달려가고 네. 뭐 지난주에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프던데 막 목에 줄까지 묶으시고 정말. 좀 너무 가슴이 아프 미안하더라고. 네네. 세월호 문제로 하여튼 대단히 시끄러웠고 네. 막 4월 그때 뭐 성원정 리스트 16일이었죠?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16일 날. 16일 날 일주기. 예, 저도 나름 이제 20여 년 동안 이제 요 바닥에서 네. 어떤 그 직업 대목군으로 살아왔는데 직업 대목군. 네, 4월 16일께에 일단 그리 많이 모이기 힘들어요. 없지. 그때 그러니까 평일이었어요. 네, 평일날 네. 근데 안 모여. 왜냐면 일단 학생들은 4월 한 중순까지는 이게 해야 된다 이거를. 술을 먹어요. 이거 퍼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새내기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한 상태에서 5월쯤부터 이제 등판을 시작하거든. 이제 일단 애들이. 가볍게 몸 푸는 게 4.19 마라톤이잖아. 그죠, 뭐 그런 정도 저 해주고, 윗동네에서 하는 마라톤이나 거. 좀 네. 살짝 하고, 그래봐야 이제 4.19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시즌 개막은, 뭐 프로야구는 4월달에 개막하지만은, 요 대목 시즌은 5월달. 그죠. 5.18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개막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한 8월까지 한 2달 정도 반팔 입고 열심히 뛰는 거지. 예, 그리고 이 그렇지. 두 달이 대목입니다. 거기는 뭐 각가지 출범 음식들 뭐 등록금 투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 수영장 만들고 길바닥에 그런 자기도 출범이 좋잖아. 있고. 한 5, 6월, 7월 되면은 그냥 추우면 길바닥에 못 자. 나자고 또 물대포 쏴도 뭐 별로 힘들지가 아, 않잖아요. 시원해, 막 이러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근데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4월 16일 날 막 5만 명. 4월 16일 날. 예. 뭐 또 그 주말이었죠? 바로 며칠 뒤에 네. 또 막 뭐 3만 명, 4만 명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는 그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야, 이건 보궐선거 대단히 힘들겠구나, 새누리당이. 그러고 있던 찰나에 송환종 리스트가 빵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따지자면 제2의 차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2의 차떼기. 예. 야, 이 정도면 쌍포로 완전히 터진 거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또 노동계가 완전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총파업을 하겠다. 네. 사실, 총 들고 파업하는 거야? 에이씨. 에이씨. 그쵸? 내가 지금 괜히 껴들었죠? 청와대 가라, 이씨.
근데 노동계가 사실 총파업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은,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민주노총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사실 안 돼요, 잘. 어렵죠. 예, 총파업을 한다 했지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잘 안 하셔, 밑에서는. 네. 이제 그래서 뭐 뻥파업이라고도 하고 그죠, 예, 그러잖아요. 뻥파업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 네. 게다가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가 좀 약하다, 이런 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류. 네네. 민주노총의 주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선거를 하면서, 네네. 의외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 나온 거지. 어. 그러니까 뭐 소수파가 좀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렇군요. 밑에 이제 노조나 이런데 좀 이끌고 나가기 힘이 약할 거 아니야. 어려울 수 있겠다. 말도 좀 안 들을 수 예, 있고 예. 그럴 거 아니야. 너 잘 되나 보자 뭐 또 이런 심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겠나 싶었어. 근데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이건 보궐선거 뒤에 총파업을 네네. 했지만은 한 20만 정도 일단 민주노총 집계로는 참여를 했다. 5.1절 때도 보니까 뭐 한 15만? 그죠. 1박 2일 동안 뭐 있었죠. 네, 한 네. 15, 창릉노총하고 네네. 해갖고 뭐 15만 정도. 그것도 막 밤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네, 맞아요. 다음날까지. 예. 이래, 이거 뭐야? 삼재라고 그러는데, 흔히 재수없는 거.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뭐 하여튼 삼재죠. 예. 호재가 터진 거잖아. 네네. 이건 뭐 세민년 입장에서, 야, 이게 완전히 뭐, 그냥 드세요. 이거지, 선거가. 잘 이끌고만 갔더라면 참 좋게. 3대1이 나오는 게 맞아요. 거꾸로 3대1이 나왔어야 된다는 네네. 거야, 제 얘기는. 결국. 게다가 이 선거구가 다, 한 곳 빼고. 그렇죠. 나머지 3개는 원래 진보당 후보가 네. 당선됐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야권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속되게 좀 얘기하면 요즘 논법으로 속되게 얘기하면 종북구예요, 종북 지역구. 진보당 후보를 막 찍어주는 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뭐 관악은 아주 전통적으로 야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되는 곳이고 거기 그렇죠. 지는 적이 없는 곳이에요. 네. 처음이죠, 처음. 이번에. 그럼 지역구 3개가 이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네. 예, 이런 선거구야 또. 종북 성향이 강한. 그치, 종북 성향이 아주 강한 이런 선거구야. 거의 뭐. 그래서 상황은 막 난리가 났어. 막 박근혜 대통령 막 난리치고 또 대통령 도망갔어 또 막 남미로 여행 다니고. 예? 링거 투어 나셨다잖아요. 그래 뭐 링거 꽂고. 예? 링거 꽂고 케이팝 스타 모시고, 예. 아 이거 선거를 어떻게 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질래야 절대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이걸 뒤집어내자. 보란 듯이 그냥. 돌아오자마자 몸이 아프시다고. 예.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몸이 아프시다고 이게 더 얘기한 놀라운 것밖에 거야. 없어. 그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뒤집으신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서 뒤집은 걸 수 있어요. 뭔가를 했으면 큰일 날 수 있어.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세민년에게 이 기회를 준 거죠. 맨날 국민들로부터 맨날 그 130석 갖고 있으면서 못한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밀당이 중요하잖아요. 여당만 막 독주하면 그러면 왜 쏠리잖아. 그러니까 뭐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밀거니 땡글 이러면서 이렇게 쓱쓱 해야 되는데 그게 야당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세민이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밀어준 거죠. 한번 이거 다 사고도 먹어봐라. 터쳐주고 세월호 시행령도 막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캡사신도 무작위 써준 거 아니야. 선거 니들 다 먹어라. 그래야 여야가 그지, 막, 균형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근해산성 막 쌓고, 야, 이거, 완전히 국민들, 막, 불난집에 막 부채질하고 난리 난 거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준 거죠. 그런데, 보란 듯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나 이건 쉬운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 네. 이게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밥상을 차려준 정도가 아니라, 네. 밥을 떠가지고 국민들이, 입 입에다 앞까지 넣어줬어. 넣은 거야. 입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야. 뱉었어, 근데. 근데 턱이 빠졌어요. 소화가 안 돼. 턱이 빠져. 턱이 씹지를 못해. 이게 말이 되냐고. 참. 뭐 또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니, 야당이 뭐, 누구 나왔는데, 세민연하고 정의당밖에 안 나왔잖아요. 당이 없잖아. 뭐 국민 모임으로 일컬어지는 네네. 모임도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모임이지, 뭐, 이게. 아니, 근데 그 야권 분열 문제도 보자고요. 그 야권인데 안 하겠다고 한 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밥상 걷어찬 게. 세민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선거하기 전부터. 네. 우린 2가지를 안 하겠다. 뭐냐면, 뭐죠, 저기, 야권 연대 안 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심판론은 안 들겠다, 이래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래, 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선거를 어떻게 하지? 예, 그러더니 뭐 정책 선거 한다.
무슨 정책을 내세웠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 이상한 플랜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 토목 사업 있잖아요. 강남에다가 삽질하는 거. 무슨 말이나 만들겠다고. 그 옛날 오세훈 거잖아요. 왜? 네. 한강 르네상스? 뭐 그런 약간 변종이죠. 뭐 이거 큰, 잠실 르네상스 정도 되겠죠. 뭐 큰 틀은 비슷한 줄거리인 거죠. 뭐 그냥 한강 요트 떠다니게 만들겠다. 그냥 요약하면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싱가포르인가 어딘가에 뭐 그런 데가 있다며. 이제 그런 걸 강남, 어디요, 잠실 종합운동장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게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돼.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거 만들겠다 이거예요. 뭐, 말이나? 말이나? 와? 말이야. 그거 여의도에도 하나 말이나? 있어요. 오세훈 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뭐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아라뱃길. 아라뱃길. 그 냄새나는 그 뱃길 있잖아요. 화물, 그 컨테이너선이 뭐 한 달에 몇 대가 지나갈 한 번 지나가는. 이런 계획 테스트로 발표해가지고 한번 돈 했던. 때려박았던. 그러니까 그걸 인수인계해가지고 또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야 문재인 지금 대표가 왜 천안함 폭침 발언하고 이게 되게 유사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다고 이 보수층에서 표를 주진 않거든요. 미쳤다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말이나 사업. 그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차라리 MB가 뽑아놓으니까 강북이라도 파는데. 이거는 뽑아놓으니까 강남을 파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을 파면 어때? 그럼 좀 없는 사람들이 좀이라도 덕을 볼 거야. 집값이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강남을 파면은 강남 분들이 어쨌건 좀 혜택이 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그럼 새누리당을 찍어야 되나?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명 MB나 오세훈 시장은 강북 쪽에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강북을 내가 파야 되겠다. 와, 오세훈 기억나요? 강남 3구로 당선됐잖아. 그렇죠. 나머지 다 졌는데 한명숙한테. 와, 그때 대단하더라,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박원순 시장은 이런 것 같아. 내가 강남에서 표만 좀 더 나오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 병이죠, 병. 인권 문제도 봐봐요. 그때 인권단체들이 막 성명 동성애 문제. 등 돌려버렸잖아. 추진을 하지 말든가. 서울 인권선언인가 뭐였죠, 제목이? 이 양반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우양우를 하면은 이쪽에서 표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좌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니들이 찍을 데가 어디 있어? 나밖에 더 있어 이거지. 새누리당은 절대 안 찍을 거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돼가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선거 딱 페인이 명확하잖아요. 새정치연합이 대안으로서의 정일대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제 역할을. 그렇죠. 김현철 씨 그 유명한 말잖아 밤의 황태자였나 뭐 밤의 대통령이었나 그거 했었잖아요. 난 비뇨기과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한보 사건 터뜨리고 개판 친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직도 정치의 꿈을 안 버리시고. 한마디씩 하시죠. 계속 이제 찝쩍찝쩍 되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 트위터를 날렸더라고. 근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명문이야. 이분 정치하셔야 돼요. 감각이 좋아.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부패한 정권이 무능한 야당을 이겼네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 대박. 초대박이지. 와, 정확해. 이렇게 정치적 안목이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합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것보다는 부패한 게 더 낫다. 왜냐면 능력이 있어야 부패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탐해를 할 수가 있어. 국민들한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야. 솔직히 도덕적으로 볼 때 부패한 게 나빠요, 무능한 게 나빠요. 무능한 게 차라리 낫죠. 그죠? 도덕적으로는 안 거잖아, 무능한 게. 그런데 국민들이 이 새끼 무능하네? 너 싫어. 차라리 부패한 놈이나. 이걸 찍어. 그럼 또 국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죠. 도덕적 기준과 관점이 도덕은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돼. 이런 심리가 있다는 평가를 하잖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심정. 그 심리. 돈이나 벌면 된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욕망의 정치의 시대가 왔다. 욕망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멋진 말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밝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책임이다 이거잖아. 그 얘기는. 맞아요. 우리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이제 경제적인 인간들, 짐승들이다,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 파는 거야, 삽질. 네, 노골적으로. 그래. 도덕 따위는 필요 없고. 집값이나 올려주고 이러면 국민들 좋아한다. 그게 마치 옳은 정치인 것처럼 그런 논리를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논리에도 그게 숨어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정권 맞아요. 무능한 야당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라고 찍은 게 아니라 이건 좀 어떤 무능이냐고 보는 거냐면 저는 무능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부패보다 더 부도덕한 무능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네. 제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한 여성이, 우리 정하나가
닥터강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 죽었어. 네, 성폭행을 막 당하고 있어.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 응. 내가 근데-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근데 내가 그걸 다 봤어. 보고 쌩까고 갔어. 응. 이 나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쌩까고 갔어. 네. 그러면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형부장이 봤어요. 예? 이 상황을. 그러면 닥터강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도덕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닥터각이 더 나쁘죠. 나쁜 거죠. 예. 근데 정서와 감정상으로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부도덕한가. 모른 척하고 왔다. 아, 요즘에 형님 예문이 있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 아, 그래? 좀 너무 지적인가? 학원 다니나 봐. 아니, 이게 보면은 선거 결과를 놓고, 응. 책. 에이씨. 선거, 아, 예. 선거 결과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 대부분 이제 이 야성 강한 매체, H 네. K 이런 데는 이제, 어쨌든 야권 분열 이런 네.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선거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표 숫자 다 세가지고 몇 프로만 득표하면 이길 거다. 이 계산이 있는 건데, 야권은 이 계산이 좀 나는 새누리당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똘똘 뭉쳐. 이번에도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폐하가 아프니까. 그죠.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먹혀. 또 똘똘 뭉쳐. 그 다음에 이제, 야권들 표세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근처에 깔려있는 거는 이제 형님 말씀하셨던 냉소주의지, 냉소주의. 네. 에이, 씨발, 내가 이거 투표해서 뭐하나. 그놈인데. 그래. 응. 이 새끼 나쁜 놈, 이 새끼 더 나쁜 놈인 거야. 그러니까 야권에서 하다못해 이 폐하 심판해야 된다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절대 쟁점 삼지를 않아. 맞아요. 그게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고 도덕인 양 이렇게 가서 정치는 젠틀해야 된다. 네거티브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생각들이 없는 거지, 개념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이제 간간으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부패한 정권한, 정치 세력한테 국민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 시행령도 그렇고, 지금 노동법 개혁 문제도 그렇고, 연금법도 그렇고, 그냥 강탈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막. 예? 강간보다 더한 짓을 하잖아. 아주 부도덕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있는 새누리가 뭘 했냐, 이거예요, 4월달 동안. 새정치가. 새정치가. 네.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질렀냐, 이거예요. 저기, 하지 마, 예? 아니면 가서 단식을 했나? 거기 가서 앉아있기를 했나? 그러니까 시행령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세월호 시행령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국무회의에. 특조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죠. 네. 등등 해가지고 특조위원들이 가갖고 막 농성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 안 보여! 네. 유족들이랑 물대포 같이 맞아주는 게 김광진은 하나밖에 없더만. 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왕따잖아요, 김광진이. 진짜 열받대, 진짜. 거기서 새정치연합 내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저기서 왕따한 거죠. 네. 예. 정청래 의원 정도? 정청래 의원 정도? 그냥 왕따예요. 그럼 그분 역시도 센 발언하는. 나이 어린 그러니까 놈이 너무 나대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뭐 할 줄 모르나? 에이. 저는 이건 어쨌건 선거가 이렇게 나오면 당대표가 도의적이건 정치적이건 실질적이건 책임져야 돼요. 왜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작년에 보세요. 유민 아빠가 몇십 일씩 40일씩 단식 투쟁하고. 네. 예,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가 네. 단식을 했어. 네. 침 며칠했죠. 예, 단식을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게요. 문재인 그때 대표가 아니었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문재인 의원이 거기 가서 왜 단식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단식 말리려고. 그러니까 유민 아빠 당신 중단할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거였어. 요구사항이 당신 단식 그만해라잖아.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 난 정말 이게 그래도 나름 대권 주자였는데 그 사람 옆에는 참모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생각이 막 드는 데 있잖아요. 아니 단식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동조 단식 이런 게 아니고. 동조 단식이 아니고 밥 그만 굶어요. 당신 단식 그만할 때까지 내가 단식할게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그런 짓을 하니까 김광진 의원 같은 젊은 패기 있는 의원들이 왕따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똘끼. 그러니까 그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문재인 의원이 대신해준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민 아빠가 단식을 그만뒀으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고 이게 싫잖아. 교황까지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걸 말리러
단식을 한다라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뭘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잘못할 수 있다고 봐, 저는. 정치, 그래, 뭐 젠틀하게 해보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안 통하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렇죠. 방법을 새로 찾아야죠. 네, 뭘 다른 방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선거 끝나더니 대뜸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민생을 챙기지 못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욕망의 정치 그 얘기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부도덕해서 부패한 정치 세력에 표를 던지니 우리도 같이 부패해지자. 그래서 우리도 삽질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그 속보로 뜬 게 박상옥 대법관. 네. 박상옥이 누굽니까? 그 박종철을 2번 죽인 사람이죠. 네, 그러죠. 이 사람 임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결국 근데 통과됐군요. 야당이 전원 불참했어요. 지금 저기 그건 통과시켜야지. 새누리가 158이니까 과반이 넘어요. 네.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죄 없다. 뭐 이런 거지. 젠틀한 거지. 아니, 그건 옛날에 우리가 확인했잖아. 자꾸 뭐, 옛날 얘기를 꺼내서 그러지만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일단 막을 수는 있다는 거. 몇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체류탄을 까건 뭘 하건, 5명이면 충분히 의사 진행이 안 된다는 거. 네. 다 방법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이완구 같은 사람도 총리 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좀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긴 하네. 이게 날치기 처음 아닌가?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상의 날치기인 거죠. 네. 저렇게 하면. 폐하 들어와서 처음이죠, 처음. 이게 지금 그 재보선 이후로 과반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절묘한 재보선이네요.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는 큰데 지금 선거만 보면 마치 새누리당이 정말 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민심이 바닥 민심이 장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 이런 줄 알면서도 그 국민들로부터 되게 막 비난, 비판, 욕먹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당연하죠. 경향 만평이 제일 잘 그려놨더만, 마사오가 참배하고, 천안은 폭스입니다 주장하고, 우리 찍어주세요 하니까 됐거든? 이게 끝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세민연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있는 지도 네, 그룹들이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중도 공약론이죠. 네. 야, 우리가 이제 지난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를 딱 보니 한 2, 3% 차이 났잖아요. 그럼 2, 3%만 더 가져오면 대통령 되겠네 싶은 거야. 그 2, 3%는 어디서 가져와야 돼?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네. 여기서 2, 3% 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우양우야. 우리 중도만 공략하면은 당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야, 그래 정권 교체해야 돼. 이런 제가 볼 땐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옛날 언제야? 예전에 많이 이회창 노무현 누구지? 권영길 이 선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대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생각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정몽준 의원이랑 손잡고 그렇죠.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겼다.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 때 DJP 연합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좀 더 끌고 오면 이제 대통령 되겠구나. 몇 표 얼마 차이 안 났잖아. 누굴 데려와? 이인재? 아니 있어요. 누구? 완구? 이완구 총리님 계시잖아요. 충청의 맹주.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동안 총리 후보 혹은 총리를 했던 사람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 내가 오른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데려와야죠. 지금 제가 볼 때 총리급 인물 중에서 안대희. 안대희. 제일 깨끗했잖아.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죠. 정운찬?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필요하죠. 중도를 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게 집토끼 산토끼론인데 집토끼를 어느 정도 공고히 지키면서 산토끼를 끌고 와야지. 네. 산토끼한테 막 쫓아다니다 집토끼 다 도망가 버리면은 그건 되돌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와 이 지도 그룹이 한 세민연의 이 지도 그룹들이 혼돈하는 게 바로 이거야. 집토끼리 다 세고 있는데 지금. 네. 숫자 다 세. 집토끼가 아예 죽어 나가고 있죠 지금. 다 그래 막 죽어 나가. 뭐 죽은 지도 있는 거야. 지래. 죽은 토끼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얻어맞고 있죠. 사실 죽은 안에서. 죽은 토끼가 아니라 심하게 부상 입은 토끼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네. 그걸 뭐라고 했어? 거기다 대고 뭐 나왔냐? 뭐 종북이냐? 막 이래버리고. 그거 화가 나지 토끼 입장에서. 같이 죽자 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 양보라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양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양보예요. 이게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구가 4개였잖아. 그러면 세민이는 제일 세잖아. 그쵸. 남들은 뭐 천정배 후보도 그렇고 정동영 후보도 그렇고 일단 네임급이 있으니까. 예. 급은 있지만 그래도 무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뭐 진보당 후보들도 나오기도 했지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자기가 가장 센데 몰빵 딱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정동영 관악에서 국회의원 돼. 그다음에 천정배 우리 공천 안 할게요. 천정배 돼. 이렇게 하고 성남 김미 억울하니까 해. 나는 인천에서 갈게. 안상수 나와. 이래서 붙어주면 총력 대결하면 만약에 인천에서 졌어도 강화도에서 졌어도 야 큰형으로서 세민년이 야당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지. 이게 정치는 어떤 현실적인 국회의원 배지 하나 두 개 더 달고 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야지. 부산 나가가지고 종로 나가가지고 계속 깨지면서 얻었던 게 바로 사람들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왜 그게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뭐 세민연이랑 이런데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이 말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림도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 어차피 야권이면 연대를 해야 되고 대선 고민도 해야 되잖아. 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천을 만약에 못 하잖아. 그러면 그 비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가 있는 거지. 로비도 엄청난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관악 을 정도만 해도 그 당내 이제 주자.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지? 그 양반 이름 뭐지? 전에 국회의원 했던 양반? 안철수도 있고. 아니 관악을 해. 관악 김희철. 김희철 씨. 이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털을 닦았던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지역의 쥐들. 이 양반들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야 씨 왜 공천을 안 줘? 우린 공천 대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 지도부든 뭐든 간에. 그럼 이제 막 그 우리 흔히 벌어지는 풍경들 있잖아. 동네 이제 누구 지지하는 사람들 쭉 올라와가지고 당사 점거하고 이제 막 이런 사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소위 주저앉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저앉혀 줘야 돼요. 근데 그 정치력이 없는 거야 지금. 지도력이 없는 거지. 예, 예전에 이제 그 야권 연대 했을 때는 이제 그 지도력이 있었죠. 어디 주저앉고 어디 나오고 협상이 됐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에 틀려가지고 막 무소속 출마한다 막 뭐 이런 어떤 자본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어떤 뭐 하다못해 물밑 접촉 아니면 그거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 천정배,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식구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 뛰쳐나가지 못하게 잡았어야지. 그렇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질 수밖에 없지. 사실 그 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 예전에 그 3주 동안 FTA 한미 FTA 반대가 3주 동안 단식했던 사람이고. 천정배가 지난번 공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공천. 그때 그게 권은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병신짓거리 한번 또 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요한 장관까지 했던 인물이잖아. 근데 거물급 정동영 의원 대선 후보였고, 그죠? 그리고 정동영 거물급 인사들을.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이제 야당이었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문재인 대표를 통해서 친노냐, 비노냐, 반노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가 뭐 친노로 이렇게 패권을 부리고 있다. 친노 후보들 뭐 그 공천 주려고 막 이런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많은데 그러면서 뭐 천정배라든가 정동영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거 어찌 보면 그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벌써? 아니 실제로 지금 이 새정치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정말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더. 되게 안타까운 그렇잖아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정치적으로 현실 정치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네. 정말 원칙과 상식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잖아. 그죠. 노무현 정치는. 근데 지금 있는 분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따르고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사실 원칙과 상식이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3대1 나올 거 제가 뭐 지난주 방송 때 무슨 멍석 깔아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은 아니 야권 100번 지지. 야권 분열되면서 한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게. 지지율이 다 계산이 나오는데 견적이. 그럼 이미 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광주에서 이기든가. 가끔 싫어서 정말. 사실 지금 뭐 내년에 총선이 4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6개월 전에 공직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공직에서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추석 지나면 다 사퇴해야 돼요. 그러면 올 추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벌써 5월달이야. 5, 6, 7, 8, 9. 5개월.
여름휴가 끝나면 이제 누가 뭐 추석 민심으로 누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면서 올 겨울 되면은 딱 결정 나는 거야. 공천 전쟁 예.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총선이 대충 가늠이 돼. 그리고 나서 그에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번 보궐선거가 되게 중요한 저는 이제 그 분향계가 되는데 이 선거판 야권의 지금 지역만 딱 놓고 보면은 한 당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민연이죠. 그 다음에 국민모임이 있어요.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 있었고. 예. 뭐 노동당 이런 데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뭐 출마를 안 하고 아직 영향이 미미하니까 좀 뺍시다. 좀 크게 이번에 하여튼 선거에 관여했던 데를 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이 당시됐는데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호남 정당론이 나오고 있어. 예. 예. 뭐 동교동계 이런 분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저기를 핍박을 받았으니 호남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당을 만들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출마를 안 하고 호남에만 30석 출마시키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4개예요. 기본적으로 4개인데 제가 볼 때 다음 총선 때 5개 내지 6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그렇죠. 예, 더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4개 정당이 일정한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가 나가서 20%를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진보당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미 의원이 8%를 받았어. 그 다음에 광주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됐어. 그러니까 세민연을 뺀 나머지 정치 세력이 이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뭐 5% 이상을 다 득표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갖고 총선을 치러봐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보기엔 내년 4월 달에 뭡니까? 항쟁이 터져가지고 폭동이 터져갖고 나라가 난리나도 이 구도에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필패인 거야. 그리고 저는 또 네. 생각을 하는 게 또 뭐냐면 지금 그 세민연이 130석이에요. 역대 최다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천정배 의원이 그 뭐 호남 정치 복원을 하겠다, DJ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정당을 만들든 뭐 동교동계랑 합치든 뭐 정동영이랑 합치든 뭐 여러 가지 뭐 옛 진보당 세력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 야권 연대 뭐 정당 뭐 정치 세력화를 해서 출마를 했어. 그다음에 또 뭐 정의당도 그렇고 그 노동당도 그렇고 뭐 기타 군소 정당들도 출마를 했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3자구도 크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세민연이 썩어도 준치라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세민연도 일정 의석을 획득하겠죠. 그런데 뭐 천정배 당이든 아니면 국민모임이든 뭐 정의당이든 아니면 군소정당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일정하게 의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5석이든 10석이든 20석이든 돼서 대여투쟁을 할 때 국회에서 아니면 또 장외에서 시민들하고 국민들과 옛날에 뭐 체류탄 까고 이랬던 것처럼 이러한 액션의 모습을 보여주면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총선 이후의 민심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두 덩어리가 있는데 가장 맏형이라고 한 세민령이 저렇게 무능해. 그런데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애들이 힘이 없어. 국회의원 배지가 몇 개 모자라. 그래서 빌빌대. 그러면 야 얘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얘들밖에 믿을 게 없다.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상적인데 그건 불가능해. 그게 어떻게 근데 가능해요?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총선에서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제 사실 뭐 한 10석 가까이 이렇게 획득한 배경이 야권연대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또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또 세민연 잘 됐어. 예.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은 작은 정치 세력이건 세민연이건 야권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포인트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들 나실 텐데 언제야? 지방선거 때부터 야권연대를 했었잖아. 근데 했는데도 안 됐어, 서울시장은. 그렇죠. 한명숙이 졌잖아. 졌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보자고요. 이제 결국 선거는 수도권 싸움인데 네. 관악이 서울에서 가장 유리한 선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권 성향. 거의 뭐 네, 대표적인 선거구였죠. 그럼 여기서 진다는 얘기는 다 작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면은, 서울 지역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선거구는 다 박살나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 하다못해 이제 뭐 예를 들면 투표로 폐하랑 싸워보자 뭐 이 정도 분위기 안 나면 그렇죠. 답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사오바카 무덤 찾아다니고 천안함 폭침내 뭐 이 짓거리 하고 다니면 싸울 맛이 나겠냐고. 그럼 투표 안 하지. 네. 저부터도 씨발 누굴 찍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럴수록 막말로 새누리가 유리하죠. 세월호 시행령만 봐봐요. 그걸. 그러니까 87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87년 6월 항쟁이 있었어. 선거가 있던 해 항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 헌법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집니다. 그럼
근데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그 얻은 득표율은 3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새누리가 36%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없죠. 전혀 없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죠. 예. 그 6% 이상은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야. 40% 언저리로 나오죠. 근데 구도는 야권의 구도는 87년 대선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 4분 오열돼 있고 갈갈이 찢기고 있다 지금. 근데 세민연 여기서 마탕 역할을 해야 되는 세민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권 연대는 낡은 정치니 우린 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새누리 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아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당하고 싸우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여당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물 여야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여당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예. 나눠 먹자는 뜻이죠. 그러려고 뭐 어차피 뭐 대의 정치 선거 만든 거 투표 아니잖아. 이런 게 다 기득권이지. 에이, 지금 정치가 무슨 대의 정치야. 얼어 죽을 기득권 싸움이지. 아니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게 정치 기본 아니에요? 싸워야 그렇죠. 싸워야 집권을 뭘 하기 하지. 위해서 싸우는 게 정치 기본 아닌가? 권력이 예를 들면 권력이 대통령 자리가 2개면 모르겠어. 그제 2개면 너 갖고 나 하나 갖고 뭐 이렇게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 의원님 배지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문제인 거지. 네, 저는 지금 세민년 이 상태로 가서는 이제 총선 답이 없다. 그 총선 지면 대선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폐하께서는 지금 보면 완전 자신감 획득했어 지금.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시행령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그 연금법 통과됐죠? 통과됐죠. 예. 근데 선거 결과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야권연대도 사실은 대선 못지않은 거의 진검승부였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그 야권연대 해가지고 과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가 뭐 호남, 그 다음에 서울에서 좀 많이 이겼지. 야권연대를 해가지고 서울 의석들을 많이 건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었어. 새누리당. 이쪽 또 동부 지역. 뭐 강원, 네. 뭐 이쪽, 뭐 저기 뭐 경남 쪽이죠. 뭐 그 동네. 그러니까 강원, 예. 영남.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서 몇 개 잃은 거밖에 없어. 그게 다예요. 물론 수도권 의석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오세훈이 당선되고 뭐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구도로 만약에 계속 가면 뭐 그 서울을 만약에 탈환하겠다. 뭐 이래 버리면 답이 없는 거지. 심지어 이제 서울을 뭐 새누리가 다 못 먹고 나머지를 다 먹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 선거 부정선거 아니야? 제가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있었어요? 다 이렇게 물어봐. 어디 아니, 뭐가 부정선거? 이번 보궐선거 때, 부정선거, 이거 완벽한 부정선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뭘 부정했어요? 또 뭐 걸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몸이 아파서, 예?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에 특사를 누가 했냐. 그쵸. 그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가 어딨어요. 사실 예. 뭐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걸로 이제 또 탄핵당했잖아. 탄핵당했다고. 그 정도도 아니야 발언이. 이건 거의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선거 중립이 아닌 개입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것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분들이 원래 도덕성이 없는 분들이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 뒤에 이제 보이는 태도들이에요. 그럼 난리가 났어야지 사실. 그죠.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뭐 하는 거냐. 가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잖아. 벽 보고 뭐 힘이 없으면. 네. 아니면 탄핵을 시키든지 진짜. 네.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내석 뽑는 지금 보궐선거에 대통령이 와요 대놓고 선거 전날 그죠.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하는데 다음 총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놓고 새누리당 뽑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겠죠. 아니, 제가 볼 때 유세다녀요 이분 이러다가. 다음 총선 때는 저기 또 도와주세요지 뭐 얼굴 걸어놓고 그러겠구나. 눈물 흘리는 사진. 뭐 또 손수조양 또 올라와서 살려주세요 절하고 그럼 되겠네. 그런 게 통해 진짜 짜증나. 통하니까 통해. 살아났잖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네. 선거 여왕이니까. 근데 무슨 중요한 건- 선거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거 뭐야? 씨, 나 중요한 정말. 건 이러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자식 잃은 부모들은 지금 최루액 섞인 물대포 맞으면서 그거 맞고 구토하시고 뭐 후두염 걸리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굉장히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체류탄하고는 질적으로 좀 달라요. 네. 이게
이 체류가스 같은 경우는 분말이 그 몸에 닿더라도 털어내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젖어서 이게 몸에 확 이게 그 왜 스며드는 거죠, 피부에. 이게 지고 되게 수포가 형성되고. 따가워요. 예. 따갑고 그 예전에 왜 그 대학 학교 다닐 때 그 체류액 헬리콥터로 체류액 하면 등에 수포 생기고 막 이런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옆에만 합니다. 가도 되게 예. 후끈후끈해요. 근데 네. 옛날에 체류탄 쏠 때는 되게 바람만 한번 샥 불어주면 눈이 매워도 잠깐 하면 말았잖아요. 꿀 가서 눈 부러지고 막 이래. 아니, 96년에 쓰던 이 최루액 이런 거랑은 좀 비교가 안 와우, 돼요. 이 레벨이 달라. 되게 낮은 거야. 그때는 완전 독한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해가지고 쓰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뿌려대면 안 되지.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식이든 부모한테 유족들한테. 얄짓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네.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뭐라고 해야 돼? 강인한 민족인지 우리가 아니면 그 자비심이 많은 민족인지 너무 이렇게 관대. 아까 그랬잖아요. 대통령 부정을 했는데 그냥 관대. 뭐 저건 부정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 가면은 훈련할 때 훈련소가 뭐 합니까?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군인이 화생방 훈련을 왜 해요? 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화학전에 대비해서 하는 그 화생방 훈련이 뭐냐면 체류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저도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그걸 터뜨리더라고. 네. 예, 터뜨리는데 왜들 이렇게 힘들어하지? 많이 맡아본 건데. 왜들 그래? 다들 막 난리가 났어. 막 개거품을 물고 막 토하고 난리하고 왜들 그러지? 멀쩡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다인가? 그죠? 화생방이자 전쟁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학교 다닐 때 맞은 체류탄보다 이게 대단히 독하고, 예, 그 독한 거를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이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런 여기서 거라고 뭐 더 생각했단 있을 말이야. 거야. 그치? 이게 시작일 거야. 이게 정말 시작일 죽을 거야. 지경일 줄 알고. 근데 네. 체류탄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무 피우고 CS탄 터뜨리고 그 정도지 뭐. 근데 화학전 하는 거 전쟁터에서 화학전 하는 거 비인도적인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터에서도 화학전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예전에 후세인 있잖아, 후세인. 후세인이 혼난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유가. 생화학 무기를 생화학 무기를 뭐 개발했다 이런 거잖아. 사용도 아니야. 개발했다야. 했다더라. 했다더라. 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던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었는데 어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이수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 전쟁이 터져도 화학 무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국제사회에서 난리를 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국민들한테 화학 물질을 막 뿌려. 근데 경찰에서는 안전한 수준으로 했다고. 아니, 사람들이 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해요? 수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전해, 그게? 죽지 않으면 안전한 건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는 안 죽어야 안전한 거야.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실려가고 구토하다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나름 강경진압 대응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물대포에 최루액 섞어 뿌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네, 이번에 물대포에도 저딱 섞어가지고 분수령이 썼더라고. 주말에 이제 큰 집회가 2번 연속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네. 세월호 이제 그 일주기 추모 행사하고 노동자 총파업이 있고 그 사이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월호 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트럭 막 그죠, 엎어뜨리고 막 난리가 네. 났어. 막 청와대 앞까지 막 다 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보니까 뭐 저는 가지 않았어요. 네. 전 착하게 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사진 인터넷으로 네, 이렇게 그죠. 보니까 뭐 별로 안 뿌려. 그래고 그때는 선거 전이라서 약간 그치. 좀 눈치를 본 거죠. 근데 딱 이번 주 보니까 확 바뀌는 거야. 아니 선거도 선거 이겼겠다. 이겼는데. 뭐가 불만이야.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이게 시행령 이거 강공 드라이브 거는 거 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너무나도. 근데 참 유가족들 처참하죠.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예전에 그러니까 그 목줄 걸고 하시는 거 그래, 보세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하잖아.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이게 국민들이 주머니가 궁핍해지면 그 전체적인 의식이 보수화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일종의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뭐 출구가 안 보여. 보수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화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잖아. 경제 어려워지면 나라도 나라도 살아야지.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든지. 그러니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정치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생존하기 급급한 상태가 돼 있다는 네. 거야.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건 정말 민심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여야가 믿는 건데 일종의 야당이 제동장치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브레이크 권력자들이 거는 할 때 네. 야당이 제동장치가 돼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갖고 너무 달려가는 걸 조금 멈추게 해주고 네. 야 그럼 이쪽으로 좀 가.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대의 정치. 아, 우리의 뜻이 국회 정치 정당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저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체제가 생각을 유지가 하죠.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지 그게.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야. 네. 그죠. 제동이 안 돼 이게.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또 요구를 해결이 안 되잖아. 네. 게다가 또 이 여당 우리 대통령께서 이분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이어가지고 아유 이 측은한 우리 어린 백성들을 네. 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좀 그래 뭐 복지라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자. 그죠.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면 그죠?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어.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한복 입고 뛰면 된다. 밑으로 굶어 죽거나 말거나. 전두환보다 못해. 그치? 진짜 전두환보다도 못해. 전두환은 뭐 프로야구라도 만들어주지. 여기 가서 그거라도 보고 앉아있는 학원 자유화 조치도 좀 그래,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두발이라도 하고, 사복이라도 입고 다니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쇼도 없다는 거죠. 쇼는 네. 해외에서만 하시고. 그 쇼도 엉뚱한 데 가서 하고. 남미 가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쇼는 링거 쇼? 아픈 쇼.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거 민주주의 못하는 거네, 못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죠. 민주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 이건 민주주의 제도 자체 붕괴 전야의 모습이야. 한숨만 나오고 지도자는 없고 환장하겠다. 야, 이러다가 요즘- 그 붕괴가 되면, 권력이 붕괴가 되면 혼란한 틈을 일어나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진 않을까. 아유, 근데 우리 국민들 너무 준법 정신이 강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쿠데타 문제에 관련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 저기 네. 선이 있어 나도. 예. 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저는 진짜지 편집해 주세요. 쿠데타를 누가 할 것 같아. 폐하가 탱크 끌고 나온다니까. 아 그렇죠. 친이 그죠. 다 계엄이라는 역대로 게 있어, 계엄. 우리 네? 그죠. 왜 쿠데타 누가 했나요? 군부가 쿠데타 할 거라고 생각해? 아, 나 현부장한테 말려들었어. 폐하가 직접 탱크 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심해. 일주일 동안 그럼 탱크 면허를 딴 거야? 아, 진짜 참 속 터집니다. 국민들의 바닥 민심이 이토록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걸 받아놔서 부패한 정권과 싸워야 할 야당이 이토록 무능하게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으니 도대체가 우리 국민들 대체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야당이 본색을 잃고 헛다리만 짚는 동안 국민들은 최루의 물대포로 울고 또 막장 세월호 시행령을 또 박상욱 대법관 연금법까지 모두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력 회복하신 여왕님은 이제 우주의 기운까지 받아안아 한껏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지가 무슨 계십니다. 오로라 공주야?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가슴이 타들어가는 5월 6일 저녁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이제 더 물러날 때가 있나요? 야권이 다시 야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세렝게티 초원으로 보내요. 우리 국민들이 루안다. 직접 보여줘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